드디어 트럼프가 약까지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이제 미국처럼 과학과 의학 이런 게 이렇게 세계 수준인 경우 정말 이렇게 행정부, 정치 권력에서 국회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건들지 않거든요. 과학은 전부의 영역인데 심지어 의료계까지 또 의학까지도 건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은데 꿈에서도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더 놀라운 건 트럼프가 이렇게 전횡을 하는데 민주당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이 안 보입니다.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까? 미국 민주당이 권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실 이게 트럼프가 난리를 치니까 미국에서 지지율이 높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지지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 올해 1월 20일이니까요. 이제 9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지와 유고부가 공동으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9월 22일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42.2%, 비호감도는 55.4%로 호감도에서 비호감도를 뺀 순호감도는 마이너스 13.2%포입니다. 동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순호감도가 가장 높았던 때는 2월 17일인데요. 당시에 순호감도는 플러스 5%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7개월 동안 순호감도가 약 18%포인트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지지율이 0이라고 해도 신경 안 쓸 것 같고, 정말 한번 이런 병에는 타이레놀이 좋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제 지지도를 보고 보통 대통령실에서 정책이나 방향을 결정하는데 전혀 민주당에서도 공격도 못하고 말이죠.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미국의 민주당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력한 모습에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민주당이 크게 실망하고 있고 미국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7월에 있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7월 20일 현재 미국 민주당에 대한 순호감도는 마이너스 30%포인트로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러한 여론조사를 1990년부터 실시했는데요. 과거 3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숫자가 최근에도 이제 여전한데요. 최근에 실시된 이코노미스트지와 유고부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9월 15일 현재 미국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는 33.9%, 비호감도는 64%로 순호감도가 마이너스 30.1%포인트, 월스트리트저널 조사 거의 동일한데요.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공화당에 대한 호감도는 42.3%, 비호감도가 55.4%로 순호감도가 마이너스 13.1%포인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고요. 공화당에 대한 호감도도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호감도가 워낙 낮아서 민주당이 워낙 지금 무기력하게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민주당은 더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상황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최악 대신 차악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민주당 지지도가 이렇게 낮은 거는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밉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유권자들이 왜 이렇게 민주당을 미워합니까? 미국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회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미국의 유권자들의 사이에 팽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월스트리트저널의 올해 7월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물가, 관세, 외교정책 운영에 부정적 입장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주 지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권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을 더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주목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11%포인트 높았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공화당의 인플레이션 대치에 대한 신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보다 10%포인트도 높았습니다. 네. 민주당이 거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치에 대해서 찬성보다는 반대가 17%포인트가 높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지지가 높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민주당보다 7%포인트가 더 높았습니다. 민주당이 너무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는 큰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정책에 대해서 공화당을 민주당보다 17%포인트 차이로 보다 신뢰하고 불법 이민 처리에 대해서는 24%포인트 차이로 공화당을 민주당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민주당이 전혀 그 대중의 그 민심에 기반하지 않는 그런 정당이다. 뭔가 그렇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공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에 이제 민주당 소속 그 존 안잘론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 민주당이라는 브랜드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민주당에는 유권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비판할 만한 신뢰성이 없다. 민주당이 유권자들과 다시 진정하게 소통해서 자신들의 입장과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전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아주 강한 비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9월 4일자 이코노미스트지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베팅사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확률이 68%로 예측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승리할 가능성이 사실은 좀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민주당의 유리한 예상이지만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 될지 여부는 향후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단지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도 해리스가 이긴다 그랬었는데 압도적으로 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되게 공허한 그 여론조사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민주당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지켜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화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